근데 라면을 딱 먹었더니 이미 벌써 하루에 섭취 권장량이 이미 넘어섰단 말이죠. 그런 음식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혼까지 힐링하는 의사 조영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아침에는 다리가 멀쩡해, 가볍고 좋아. 근데 저녁이 됐는데 너무 무거워.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다리 부종이랑 다리 지방이랑 구별할 수 있나요? 붓기하고 지방과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정강이 뼈가잖아요. 거기는 지방이 거의 없거든요. 그 부위를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봤는데 이게 쑥 들어가. 그러면은 그게 부종입니다. 부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모세혈관에 있는 수분 성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 부분에 수분이 많이 축적되는 현상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적인 부종과 생리적 부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적인 부종은요, 병이 걸리면 붓기가 많아지겠죠. 심장 질환에 의한 부종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서 정맥순환이 잘 안 되게 해서 전체적으로 붓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부종. 그럼 세 번째는 콩팥 질환입니다. 콩팥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거잖아요. 콩팥이 기능을 잘 못하면 수분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분이 축적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현상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부종은 뭐냐면요, 그냥 병이 없는데 부어, 그게 생리적 부종입니다. 제일 흔한 게 뭐냐면요, 짠 거 많이 드시는 거예요. 소금이 쭉 우리 몸의 혈관을 돌죠.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자분들 생리기간, 그럼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이 붓게 되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뚱뚱한 사람들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지방이 많으면 어디든지 막 축적이 돼요. 중요한 건 간에도 막 지방이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간에 축적이 되다 보면 유리지방산이 생기죠. 유리지방산이라는 건 지방인데 혈관을 막 떠도는 게 우리 유리지방산이에요. 유리지방산이 많아지게 되면 걔네들이 우리 몸에 있는 막 돌면서 염증을 유발시켜서 염증에 의해서 붓기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정체돼 있어. 맨날 의자에 앉아서 24시간 앉아서 혈액이 쭉 내려가요. 그럼 정맥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흔한 하지 부종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다리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지 꼭 체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하셔야 되니까 내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수축되면서 정맥순환이 좋아지게 돼서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되시거든요.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내가 1시간 동안 일을 해야 돼. 그럼 50분은 앉아있고 10분은 서서 다리를 움직이면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맥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거를 하게 되면 다리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하실 때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시면은 다리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너무 오래 앉아있는 직업인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압박을 해줘서 다리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 드실 때 저염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라면을 딱 먹었더니 이미 벌써 하루에 섭취 권장량이 이미 넘어섰단 말이죠. 그런 음식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물을 안 먹으면 됩니다. 라면만 건져 드시고요. 모든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해장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짠 게 많이 들어있는 국물 요리는 국물은 맛만 보시고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소금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걷기, 수영, 이런 더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을까요? 아, 붓기 예방 운동이요? 붓기를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운동을 하면 되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해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도움이 되는데 걷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강도가 낮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보다는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조깅을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뭐 사이클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붓기 빼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방을 줄이면 붓기도 줄일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어떤 운동을 다 해도 좋은데 가장 강조하는 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30분 이상 땀날 정도의 좀 그런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리 부종을 호전시키는 방법 중에 이제 마사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눌러주는 거죠.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운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림프 마사지입니다. 오일을 살짝 바른 다음에 밑에서부터 아래로 쭉 당겨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가벼운 마사지를 하시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롤링하듯이 올리면서 하는 마사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격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돼서 붓기를 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너무 강력하게 강한 마사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마사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다리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락 마사지 같이 좀 센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체 부종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하체 비만입니다. 뭐 다이어트도 하고 막 해서 살도 다 뺐는데 내 다리는 지방이 너무 많아 계속 붓기를 유발해.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솔루션은 지방 흡입술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안 돼. 끝까지 갔어. 내가 막판까지 갔는데 안 돼. 그럴 때는 지방 흡입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리 부종을 생기는 원인,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 홈케어 방법 이런 거에서 다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오늘부터 이제 실천하시면은 이제 다리 붓기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안녕.